신형 38 수동 중에 1인 주인이 안 바뀌었고 사실상 뼈대 사고가 없었던 차는 얼마나 될까?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산 자동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더 뉴 제네시스 쿠페 3.8 GDI 6단 수동, 2016년 3월에 출고된, 사실상 마지막 생산된 신삼수라고 합니다. 자, 신삼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형 38 젠쿱 수동.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 현대자동차 빼놓을 수가 없죠.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아시아자동차도 있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통폐합되고 없어진 회사도 있었으나 지금 명실상부한 글로벌 그리고 국내 최강 기업인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만들었던 마지막 내연기관 수동 변속기가 선택 가능한 후륜구동 스포츠카입니다. 기념비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포츠카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가 스쿠프, 티비론, 투스카니 스포츠 루킹카 형태의 자동차를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출시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딱 한 번 시도하고 이제 그 명맥이 끊긴 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어요. 이 차는 BH 제네시스 플랫폼에서 조금 변형하고 잘라서 다듬은 BK 셰시 코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쿠페의 동호회 이름이 유명한 동호회가 있죠. BK 매니아라고. 지금은 네이버 카페로 옮겼는데 원래 독립 사이트로 있었고, BK 매니아가 생겨났던 2008년부터 가입을 해서 눈팅만 하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AMG나 이게 BMW나 고성능 고출력 스포츠카를 사려다가 38 트윈 터보를 가지고 드리프트를 배우려는 지인의 차량을 옆에 타보고 직접 운전해보고 충격을 받아서 서킷 드라이빙과 모터스포츠의 기단을 한번 제 스스로 세워보고 싶어서 드리프트를 그냥 해보고 싶어서 2015년에 저는 제네시스 쿠페를 당시에도 신차를 사는 것을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새 차로 출고를 해서 작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타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젠쿱을 떠나보내는 대전,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대전. 이렇게 젠쿱과 10년 만에 이별했습니다. 이 차는 제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잠시 빌려왔어요. 몇 년 전부터 찍는다 했는데 못 찍었습니다. 이 친구는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빨간색 제네시스 쿠페 차주 이자 상길이 대학 친구인 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차가 현대에서 생산한 마지막 제네시스 쿠페 3.8 수동인데 네. 이게 인생 첫 차죠? 그렇죠. 네. 그때 요 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면허증도 따고 하면서 처음 샀던 차죠. 제가 어떻게 꼬셨는지 좀 본인의 기억으로. 저는 원래 인생의 차를 그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스파크 모델을 사려고 친구인 이상길 씨에게 이제 문의를 넣었고, 그날 당일에 되게 많이 혼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런 차를 사지 마라. 뭔 소리야? 좀 더 좋은 차를 사라 해서 약 1년간 매일 아침 9시에 만나서 카톡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올라갔죠. 처음에 이 차를 샀는데 운전을 그때 서산에 출장 다닐 때라서 내가 그래서 서산까지 탁송을 해줬어. 면허를 이제 갓 딴 상태여가지고 수요 지점에서 차량 출고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 차를 몰고 서산까지 이렇게 끌고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이제 전손 나면 안 되니까 회사님이 바쁜데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차량 탁송 서비스를 받았었죠.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첫 차로 스파크 같은 경차를 살까 320D 같은 걸 살까 면허 따고서 이것저것 제가 무조건 일종 보통을 따라 이 차를 사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랑
펀드라이빙을 하고 차로 재밌게 놀려면은 일종 보통 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면허를 땄는데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차를 이 친구는 신차로 뽑아서 지금까지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젠쿱은 저한테 의미가 큰 차량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자동차란 컨텐츠를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차입니다. 차를 또 공부하고 운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연습도 하고 스승님들과 선배님들을 찾아 만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든 차가 바로 이 차였습니다. 저는 이 차가 없었으면은 좀 뭔가 럭셔리한 어떤 SUV나 고출력 그냥 직발차 뭐 이런 거에서 몇 년을 더 시간을 헤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차는 2016년 끝물 단산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실상 찍어낸 거는 거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2016년에 총 판매된 젠쿱이 2.0, 뭐 오토 뭐 그런 거 전부 포함해서 61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표로 나올 텐데 그만큼 희귀한 개체고요. 그 중에서 3.8 오토를 은근히 또 많이 사거든요. 이 제네시스 쿠페가 당연히 자동 변속기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2.0 9쿱으로 가면 압도적으로 더 개체 수가 많고 신쿱 38 수동은 183대인가 184대밖에 안 팔렸어요. 14년식 이후부터는 정말 그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다. 물론 이게 뭐 엄청 막 뭐 원래 출고가보다 비싸고 그러지는 않은데 존재 자체를 이야기만 해도 야 그런 게 있어? 야 그거 얼마에 혹시 팔 생각 없대? 그냥 세워만 놔도 이 친구도 판매할 차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차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차를 저처럼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막 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타보니까 이 차는 어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 차량을 가지고 서킷을 다니거나 이런 취미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느끼기에 이게 38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악셀을 밟아도 10% 이상을 쓴 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차를 몰고 있으면 기분이 뭔가 내 인생은 그렇게 엄청 막 풍족한 상황에서 살질 않았었는데 포텐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 10%밖에 쓰질 않았는데 아직 90%를 더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성능에 대한 풍부함이 주는 그런 여유, 차를 타고 있을 때만큼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차를 이제 9년 몰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차도 타보고 싶어가지고 좀 흔들린 적도 있었는데 흔들린 적도 되게 많았는데 타고 있으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절대 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곤 해서 그 생각들이 계속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남들이 보편적으로 타는 그런 승용차를 타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성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도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여자들이 반응이 안 좋았어? 아 그거 한번 그러니까 차 보고 표정이 썩었던 적도 있다며. 최근에도 뭐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교제 같은 교류가 있었는데 그 연락 주고받고 만나고 하는 과정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다가 차를 한번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끌고 갔었죠. 주차장에서 차를 보는 순간 이렇게 좀 제가 멀찍이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좀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이 친구가 짓고 있을 표정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 오빠 이 차 뭐야?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때부터 관계가 좀 기류가 좀 바뀌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처음 보여줬을 때 남자와 여자분들의 반응이 같은 단어로 달라지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은 차를 보여주면 와, 이 차 뭐예요?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차 뭐야? 소고기 오일은 가라. 믿고 쓸 수 있는 내 차를 위한 최고의 선택. 리스타 메탈로젠입니다. 리스타 메탈로젠. 튜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이야기를 하다가 한 게 많습니다. 자세를 좀 낮추려고 제 젠쿱에 끼워져 있던 똑같은 서스펜션, 일체형 서스펜션이 끼워져 있고 펜다는 사고 났을 때 접촉 사고가 살짝 난 적이 있었어요. 이왕 사고 수리 하는 김에 순정 펜더에서 3구 엔다로 바뀌어 있는 거, FRP, 원 범버 FRP. 리어 범버 같은 경우는 나중에 ABS로 나온 걸로 아는데 초기형 FRP 버전일 겁니다. 이 차는 딱 에어댐 딱 한 번만 튜닝했었고, 그리고 순정 휠, 다크 스퍼터링, 순정 19인치 휠. 이 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이탈리아의 브렘보 캘리퍼를 520급을 받아가지고 적용한 차입니다. 근데
그 나무위키에도 보면은 이 순정 그 디스크 로터 T가 28T인가 30T도 안 돼서 핸들 떨림 현상은 저도 겪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로터를 보증 수리로 2번이나 패드까지 묻지마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제네시스와 현대가 완벽한 분리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나온 차라서 현대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프리미엄반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특수한 어떤 취급을 받았던 그런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증, 그 다음에 이제 구동계 보증이 한 거의 21년까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이 차의 전반적인 상태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엔진룸도 한번 닦아주세요. 배기가 이게 준비할 거네요. 원래는 메인텍 제품이었는데 한번 이제 살짝 배기 팁을 건드리는 사고가 있어서 한번 교체가 됐었고, 스프링은 부식 없이 양호한 편인데 지하 주차장 있으면서 그런데 연료 탱크 7 벗겨짐, 디퍼렌셜 부싱 상태 양호, 프로펠러 샤프트 상태 양호한 걸로 보임. 멤버의 부싱도 아마 16년에 장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친구가 분명히 타이어 갈았다고 했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이제 비 올 때 언더커버요? 신쿠 원래 달렸어요. 달렸는데 네. 운전하게 달렸는데 그러니까 없죠. 네, 쇳가루가 조금 자석에 와셔 와셔 새거 나이스. 동아셔. 내가 왜 좋아? 못생겨서요. 이쪽이 찢어진 데가 있어서 임시 방편으로 고정을 좀 하겠습니다. 리스타 메탈로션, 리스타 메탈로션, 리스타 메탈로션. 이 친구가 기억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터넌스 주기 잡아주려고 엔진오일은 OW30GT 리스타, 그리고 S1 첨가제 집어넣고 레드라인 기어 오일과 디퍼렌셜 오일, 순정 점도에 맞는 걸로 규격에 맞게 집어넣었습니다. 상태는 매우 좋고요. 부식된 것만 좀 빼면은 부싱이나 이런 쪽은 아주 짱짱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타이어는 빨리 교체하셔야 될 거예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지하 주차장에 좀 있으면서 볼트류나 좀 녹이 잘 나는 부위들에 녹이 좀 있는데 깔끔하게 교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이랑 엔진 접합부, 그리고 하단 오일팬, 그다음에 헤드 쪽 누유가 유관으로 이거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 뽀송뽀송해서, 그러나 이 차 상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접촉 사고나 밑에 긁힘이 있어서 FRP 에어댐의 어떤 도막의 부착성이 안 좋아져서 칠이 떨어져 나간 곳도 있고 크랙이 조금 나 있는 곳도 있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좀 주차하거나 누가 박았는지
브라켓 플라스틱 체결부나 이런 데에 좀 깨져 있어가지고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너덜너덜한 것만 조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해놨고 사실은 이 친구가 또 돈 써야 되는 부분은 패드 잔량은 괜찮았는데 디스크 로터가 많이 썼습니다. 패드와 함께 4개 다 한번 갈고 5년은 쓸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2030년까지 잘 이 친구가 차를 안 팔고 잘 타기를 기도하면서 또 오늘 바나나 모터스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젠쿱에 관심이 있고 만약에 살려고 한다라면은 뭐 신이수나 신삼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 잘 된 구형도 있지만 마이너 패치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신쿱화 시키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래도 그냥 기본 베이스가 신쿱인 게 비싼 이유는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순정 범퍼는 ABS 재질로 사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둥그런 인상이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시면은 이 제네시스 쿠페 신형 FL 발표가 나왔을 때 빨간색 젠쿱으로 많이 미디어 공식 사진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가 익숙하실 거고 젠쿱이 워낙 또 그 차를 가만 못 냅두는 그런 욕망을 들게 만드는 차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차량 중에서 판매량 대비로는 가장 또 많은 종류의 어떤 에어댐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킷 스토리 작년 다큐멘터리 시리즈 때 마지막 2 에피소드는 FRP 에어댐에 또 이제 한 획을 그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젠쿱 제네시스 쿠페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요. 네, 대체할 만한 차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MNS 안에도 여러 범퍼 라인업이 있죠. 범퍼만 뭐 몇천 대가 아니고 만 대. 2만 대 가까이 되죠. 2만 대요. 네. 그쵸, 그 정도 나올 거예요. 2만 대. 예. 단일 품목으로 2만 대 정도 나와요. 이 에어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리고 보면 조금 칠이 벗겨져 있는데 젠쿱은 이런 돌방이나 이런 것들이 트랙에서 달리거나 공대 신형에 오면서 헤드라이트 형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헥사고날이라는 당시 아반떼 AD부터 육각형이 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1각, 2각, 3각 뭐지? 본넷에 보면은 2개의 구멍같이 생겨있는 벤트같이 생긴 것이 이건 룩입니다. 국홉 본넷과 결정적인 차이죠. 신형 개조를 할 때 헤드라이트를 심으려면은 이 본넷 형상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네. 자 2.0에 비해 3.8이 단점부터 얘기하면은 수동 변속기 기준으로 65kg 정도가 차량 공차 중량이 더 무겁고요. 2.0 세타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트윈스크롤 275마력 정도가 나오는 이제 2.0 터보냐 그리고 3.8 자연 흡기냐의 차이인데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MPI 포트 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GDI 직분사로 바뀌면서 더 높은 출력. 자 그래서 저는 왜 2.0 샀냐? 저는 근데 터빈업을 해서 300마력 후반, 400마력 초반을 손쉽게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그런 세팅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9쿱 2.0은 14G 넣어가지고 터빈업해서 신쿱 2.0 수동의 매핑한 출력과 거의 그냥 뭐 조금 뭐 이제 근소하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신이수가 신쿱 2.0 수동이 진짜 또 가성비는 정말 좋다는 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나는 튜닝할 생각이 없다. 아예 뭐 2.0을 사든 3.8을 사든 파워트레인 쪽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3.8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V6는 4기통보다 배기음이 당연히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38 수동, 2빵 수동 떠나서 이 제네시스 쿠페란 차로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다. 유틸리티 베이클처럼 SUV처럼 이렇게 높고 험로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는 못하지만 이 차로 데일리 출퇴근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선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혀 자동차에 미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순정으로 근데 차 운전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예뻐서 사서 그냥 별 탈 없이 차를 바꿀 이유 없어서 오랫동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봤습니다. 뭐가 9쿱이랑 다를까요? 9쿱은 마치 GTR처럼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얘는 닭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어두운 제네시스 쿠페가 달리면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나중에 이제 현대마크로 바꿨잖아요. 이거 되게 유행했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순정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이거 저희 사무실에도 아직 제가 원래 끼던 거 있는데 Come out, come out, come out. 리어 범퍼는 M&S의 제품인데 순정은 약간 되게 밋밋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디퓨저의 형상을 띠고 있는 샥스핀 같이 3개 요것도 있고 여기를 무광으로 처리했는데 뭐 유광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이 색상과 이거를
그냥 원톤으로 맞추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댐 같은 경우에는 카피 에어댐도 진짜 많았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차를 한 차종을 타다가 경험해보고 팔면은 다시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다시 살 마음 자체는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EVM3를 판 지가 제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벌써 꿈에 자꾸 나와. 이거는 약간 내린굿 같은 거 있잖아요. 사야지 이 신병이 끝나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제네시스 쿠페 신삼수 영상, 특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너는 왜 거기 앉아 있으세요? 나도 이거 누구세요? 저요. 자기소개하세요. 데저트 이글의 대학 친구이자 이 차주의 친구입니다. 저도 옛날에 수동차를 몰아봤고, 저 같으면 이거 얘가 나한테 판다. 저는 바로 살 것 같아요, 이걸. 그만큼 매력적인 차라서 판다고 하면은 좀 말릴 것 같아요, 이거. 왜 지금 근데 요새 BMW 타세요? 현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비싼 거 타면서. 편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내 친구가 이거를 계속 소장하면서 세컨카로 끌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5년마다 이렇게 이 앵글로 사진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차가 없을 수도 있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없어지는 순서가 상길이가 먼저 없어지면 이걸 촬영할 수가 없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 이제 같이 만난 게 한 20년 됐는데 광운대 축구부 동아리 주장이었어. 얘는 섹서. 와. 좋다 진짜. 젠쿱이란 차 자체의 이미지가 출력을 끝까지 쓰고 다니면은 공도에서 벌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 혹시 파시는 차량이냐고 이렇게 문의를 받아본 적도 있고. 차에서 해본 적 있나요?